안녕하세요. 기업 탐방 중심의 독립 리서치 아리스입니다. 2022년 11월 7일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현재 한국경제TV 아침 출발 증시라는 이제 프로그램에 메인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월요일과 이제 금요일 방송 출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 방송 또는 유튜브 실시간 라이브로도 시청 가능하시니까 한 번씩 봐주시길 바라겠고요. 혹시 뭐 본방을 못 보시는 분들 때문에 그리고 방송에서는 시간에 좀 제약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무언가 설명을 좀 드리기에 약간 부족한 점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처럼 유튜브에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영상을 참고하셔도 괜찮습니다. 우선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체크 포인트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폴란드 정부를 대상으로 해서 천무 수출 계약을 맺은 내용과 그리고 한화 디펜스를 흡수 합병한 내용, 공시한 내용 이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천무 수출한 내용 그거 공시 내용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지난 11월 4일 금요일 날 정규 시장을 마치고 나서 공시한 내용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폴란드 천무 다련장 로켓 수출 1차 실행 계약 체결했다라고 공시를 했고요. 계약 금액이 대략 5조 476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계약 금액이 최근 매출액, 항상 이 최근 매출액은 전년도 매출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년도 매출액 대비했을 때 얼마 정도 규모, 사이즈의 계약이 나온 거냐, 이게 매우 중요한데 대략 78.7%이니까 상당히 큰 금액의 신규 계약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요거는 1년 동안 매출을 인식하는 건 아닐 겁니다. 그래서 계약 기간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 2022년 11월 4일부터 해서 27년 11월 15일까지니까 대략 5년에 걸쳐 가지고 요 다련장 로켓 요걸 수출한 내용을 이제 공시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연간으로 보시면 대략 한 1조 원 정도 매출액이 나온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5조 원도 큰 규모이고요. 연간으로 1조 원이 매출이 늘었다라고 해도 상당히 크게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수출권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계약 상대방은 다 아시겠지만 폴란드 정부를 대상으로 계약을 진행한 상황입니다. 여기까지가 공시 내용이었고요. 요 밑에 단에 보시면 이게 이제 제가 기사 내용을 좀 요약한 내용들인데, 기사 내용이 거의 비슷한 것으로 봐서는 제가 볼 땐 회사에서 내용을 작성을 해서 언론사에 이제 배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맺은 계약은 일단 예측은 다 되었던 내용들이에요. 지난달, 그러니까 10월 19일에 폴란드와 맺은 기본 계약을 이제 토대로 한 다음에 수출 장비의 수량, 그다음에 금액, 납품 시기 이런 것들을 이제 그때는 확정을 지었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딱 확정을 지어 가지고 그 내용을 이제 공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내년 말까지 해서 2차 실행 계약도 체결할 예정이라고 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수주가 나올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계약 기간을 잘 보세요. 11월 4일부터 해서 5년입니다. 그래서 초도 이제 납품되는 물량이 분명히 있을 거고, 폴란드 입장에서도 장비를 실전 배치한 다음에 또는 뭐 연습 사격 이런 것들을 해본 다음에 효능이나 효과 이런 것들을 직접 한번 테스트를 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아마 2차 계약을 이제 진행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물건을 구매할 때 한번 써본 다음에 물건이 만족이 좀 되면 추가적으로 구매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하고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추가적으로 차세대 중형 장갑차 레드백이라고 하는 이제 무기가 또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이제 수출을 하려고 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추가적으로 협상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추가적으로 폴란드로 어떤 무기 수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어떻게 보면 올해 그 전쟁으로 인한 최대 또 수혜 종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일단 수출 금액이 대략
8조 원을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실적이 향후에 이제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고요. 이날 또 하나 공시한 내용이 있는데 바로 이제 하나 디펜스를 이제 흡수 합병을 완료했다는 내용입니다. 이거 역시 지배구조 개편 뭐 이런 차원에서, 그리고 흩어져 있던 방산 사업 이걸 좀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진행하는 부분들이고요. 내년 3월 정도에서 한화의 방산 사업까지도 추가로 인수합병을 하면서 이제 한화 그룹 내에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이 방산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제 경영해 나가고 사업을 펼치는 이제 주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사업을 좀 통합을 하면서 지배구조도 단순화시키고, 그 다음에 의사결정권 이런 것도 역시나 단순화시키면서 좀 빠르게 뭔가 사업을 진행해 나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일단은 2030년까지 해서 글로벌 10대 방산기업으로 이 회사를 성장을 시킨다,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향후 방산, 그 다음에 우주항공 뭐 이런 쪽에서 성장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주가는 개장하고 나서 아무래도 요 공시 내용이라든지 이런 모멘텀 때문에 반짝 올랐다가 오히려 차익 실현이 좀 나오면서 빠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단기적으로 항상 이렇게 재료가 나올 때 그 전에는 올랐다가 재료가 소멸되면서 빠질 수는 있습니다. 늘 주식시장이 그런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 방산 사업이 한번 들어가기 늘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들어간 다음엔 잘 바꾸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볼 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앞서 제가 내용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천무 이외에 뭐 레드백, 다른 제품들까지도 추가적으로 연계된 수출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고, 폴란드뿐만 아니고요. 이번에 폴란드하고 이야기한 게 뭐냐면은 폴란드에 일단 들어가면서 그 인접 국가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비슷한 맥락에 있는, 또는 뭐 방산 분야라든지 또는 국방 분야에서 뭐 비슷한 규모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 이런 기업들의 또 다른 수출길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이 매우 기대가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마도 제가 볼 땐 더 좋은 소식들이 계속해서 들릴 거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주가는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굉장히 높다,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올라간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이 회사가 사업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초 체력이라든지 영업 환경을 만들어 놓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이제 중장기적으로 올라갈 만한 여지가 높은 기업들이니까 한 번씩 사업 내용을 공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SK온이라고 해서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사업을 담당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이 회사가 칠레 SQM이라고 하는 기업과 리튬을 이제 장기 구매 계약을 한다, 이러한 내용을 이제 보도 기사를 또 통해서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고품질 수산화 리튬 총 5만 7천 톤을 공급받기로 했고요. 전기차 약 120만 대, 이거를 만들 수 있는 수량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 양은 향후에 아마 더 늘려갈 것 같습니다. 이제 전기차 시장 계속 커지기 때문에 원 소재단에서도 많이 공급을 받으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뭐 제가 볼 때 이 수량은 지금 단기적으로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나온 내용이고요. 이거는 추가적으로 더 늘어날 여지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은 이 칠레라고 하는 국가가 미국하고 FTA가 체결된 국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원 소재를 받아서 결국 배터리를 만들게 되면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 요건에 상당히 유리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배터리 업체들 또는 뭐 양극재나 음극재를 만드는 소재 업체들이 그 전 단계의 어떤 소재들을 계속해서 구매를 좀 하려고 할 거고,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핵심 단어는 역시 공급망 다변화라는 게 가장 핵심적인 단어인 것 같고요. 이 원재료, 소재를 받는 입장에서, 또다시 뭐 부품을 받는 입장에서 늘 그렇습니다. 한 곳에서 받는 것보다는 두 곳, 세 곳, 네 곳, 여러 군데서 받을 때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우선 특정 한 군데에서 받을 경우에는 가격 결정력이 좀 떨어지겠죠. 그런데 두 곳, 세 곳, 네 곳, 굉장히 많은 곳에 받는다, 그러면은
가격 결정력이 좀 더 생깁니다. 꼭 A라는 곳에서 받지 않아도 B라는 곳에서 동일한 제품이라면은 가격을 좀 더 싸게 해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업계 말로 치면은 말 그대로 가격을 후려쳐서 싸게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소재를 받는 입장에서는 늘 여러 곳에서 받으려고 하는 거고요. 반면에 소재든 원재료든 공급하는 입장에서는 독점 공급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만 공급해 주려고, 우리만 공급할 수 있게 이런 위치를 가지려고 해요. 이건 늘 비즈니스 생태계에서 생기는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SK온은 여튼 앞으로 배터리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특정 한 곳에서 배터리 소재를 원료를 받기보다는 여러 군데서 받기 위해서 다변화를 지금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이런 점들이 향후 장기적으로 볼 때는 원가 절감의 어떤 효과 그리고 원재료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그런 효과들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SK온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마 이런 뉴스가 아마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점들을 좀 눈여겨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 시간의 특징주들인데요. 일단 상승한 종목이 유니트론테, 대성창투, 코오롱 글로벌을 제가 특징주로 좀 꼽았습니다. 우선 유니트론텍이 정규 시장에 대략 한 5% 정도 시간에서 좀 더 올랐습니다. 9%. 그래서 합산 한 14% 정도 올랐는데요. 이 회사가 반도체를 유통을 하는 업체인데 대체로 자동차에 들어가고 있는 전장용 반도체를 해외에 있는 것들을 국내로 이제 들여오는 이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자율주행 관련주를 많이 부각을 시키고 있고요. 지난주부터 해서 뭐 자율주행 관련된 기업들 일부 올랐는데 그 이슈로 좀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옴시티 관련돼서 역시나 주가가 조금씩 움직이고 있습니다. 유니트론텍이 오늘 11월 7일 장 중에도 많이 올랐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주가가 많이 올랐고 이런 이슈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성창트 같은 경우에는 우선 지난주 좀 주가 변동이 좀 있었습니다. 금요일에도 정규 시장 마감은 플러스 1%에 마감을 했는데 고점 12%, 저점은 마이너스 8%, 합산 한 20%의 변동성을 분명히 보여주었고요. 시간 내에서는 5.17% 정도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야놀자 투자한 기업으로 시장에서 알려져 있는데 야놀자가 지금 해외 사업 진출 이런 부분들이 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거래일 정도 거래량과 함께 주가가 상승으로 움직였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상승 종목은 코오롱 글로벌입니다. 정규 시장에 7% 정도, 그 다음에 시간에서 4.9 정도 올랐는데 오늘 역시 11월 7일 정규 시장에서 좀 오른 것으로 보입니다. 주가가 계속해서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인데요. 역시나 해외 상하수도 시설을 시공하는 환경, 종합 건설업을 영위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건설주들이 지금 네온시티의 주도적인 어떤 산업 섹터로 또 부각이 되고 있어요. 대형 건설사들조차도 지금 주가가 하루에 뭐 5% 이상 올라갈 정도이니까 좀 중소형 단에 있는 이런 기업들도 주가가 많이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코오롱 글로벌은요. 여기 보시면 풍력 발전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플랜트 쪽 관련돼서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재생에너지와 관련돼서도 모멘텀을 받던지 또는 실질적으로 사업적으로 낼 수 있는 또 준비 사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들도 한 번씩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이런 의견을 마지막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락 종목들은 다올 인베스트먼트와 이제 금양이 있는데요. 두 개 종목 모두 다 일종의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왔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료라든지 주가가 이제 변동성을 보인 이유는 이미 다 나왔었던 어떻게 보면은 반복되는 이슈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슈는 아니고 기존 나왔던 이슈들로 함께 주가가 올랐다가 다시 빠지고 뭐 이런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추천 종목으로는 LG U+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목표 주가를 제가 15,000원 정도를 잡아드렸고 손절가는 10,000원 정도 이야기를 했는데 LG U+가 3분기 실적이 이제 나오기 전 대략 한 8월쯤에서 그 5G 중간 요금제 요거 출시를 했었습니다. 이때 SK텔레콤, KT 모두 다 중간 요금제 출시를 했는데
요것 때문에 실적이 좀 안 좋을 거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요. 의외로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영업이익이 2,800억 이상 나왔고 역대 분기 단위로 볼 때 최대치의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상당히 잘 나왔고 이 추세가 당분간은 유지될 가능성은 있겠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지금 연간으로 볼 때 영업이익 1조 원을 달성을 하는 게 올해 2022년도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실적 상당히 좋고 그다음에 배당을 역시나 많이 줍니다. 참고로 배당은 중간 배당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결산 배당은 그 중간 배당 금액을 감안하셔 가지고 계산하셔야 되고요. 여튼 배당 매력도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연말로 갈수록 좀 주가는 강해질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LG U+ 한 번씩 관심을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11월 7일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이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그 텔레그램 채널을 개설을 하나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오시면은 저의 개인적인 텔레그램 채널을 가입하실 수 있으니까 들어오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오늘 오후에 방송 마치고 또 바로 여의도에 탐방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HRS라고 하는 기업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제가 직접 다녀온 기업들 이렇게 사진도 찍어가지고 올려드리고 있고요. 탐방 다녀온 뒤에는 역시나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 내용들은요.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 도움이 되라고 제가 전달 드리는 것들이고요. 항상 제 탐방 보고서를 기준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반드시 투자하실 기업들은 스스로가 공부를 또 하셔야 됩니다. 늘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기업은 반드시 본인 스스로가 공부하시고 투자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결국 저희의 보고서는 그 공부를 하기 위한 일종의 뭐 수단, 뭐 재료 정도입니다. 저희 내용이 다 전부는 아니에요. 그리고 제 의견이 또 100%늘 맞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또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저희 탐방 보고서, 저의 투자 의견을 기초로 삼으시되 여러분들이 이제 좋은 기업들은 제가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관심이 생긴다. 그러면은 꼭 스스로가 공부하시고 깊게 연구하신 다음에 투자하셔가지고 좋은 투자 성과를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저희의 또 존재 가치가 있는 거니까 그렇게 여러분들도 좀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방송은 마치겠고요. 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